2년 전, 3년 전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 얘기할 때도, 작년에 벤츠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 우리나라에서 벌금 맞았을 때도, BMW의 배출가스 문제 이슈 터졌을 때도, 아우디, 포르쉐 터졌을 때도 제가 늘 칠판에서 그들의 그런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얘기하면서 늘 마지막에 내가 하던 말이 있어요. 늘 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근데 왜 우리나라 디젤차는 안 걸리죠? 왜냐? 우리나라 디젤차도 똑같은 부속을 쓰고 마력과 토크가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새로 엔진을 잘 만든 게 아니라 어차피 그들이 쓰는 고압 인젝터라든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같이 쓰는데 왜 그들은 걸렸는데 우리 건 안 걸리냐 이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가 박병혜 명장님하고 배출가스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 실험을 했었죠. 명장님네 그 배출가스 진단 테스트기로. 그때도 내가 했던 말 뭐야? 아니 그 우리나라 디젤차가 벤츠나 BM의 디젤차보다 시동을 걸고 뒤에 서 있거나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어 놓으면 우리나라 차가 눈이 더 맵고 숨쉬기가 더 힘들다. 내 몸이 이렇게 힘들 정도면 배출가스가 많이 나온다는 건데 왜 우리나라 차는 안 걸리냐? 왜 그들은 걸려서 폭스바겐 2년 동안 대리점에서 차도 못 팔게 해놓고 아우디도 다 문 닫게 만들고 포르쉐 1년 동안 출고 정지 때리고 벤츠, BM 차종별로 출고 정지 다 때리면서 왜 우리나라 차는 안 때리냐 이거지. 왜? 우리나라가 디젤 승용차, 디젤 SUV 얼마나 많이 팔았는데 그 엔진이 과연 독일의 독삼사가 만드는 엔진보다 좋냐 이거지. 안 좋잖아. 더 좋아? 어떻게 더 좋아? 그들보다 소재공학이 뒤처지는데? 그런데다 연료 분사 시스템이나 엔진 제어 로직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똑같은 회사 거 델파이 거나 보시 거를 똑같이 쓰는데, 그 다음에 커먼 레일이나 이런 고압 레일도 똑같은 거를 사다 쓰는데 왜 우리나라 차는 안 걸리냐 이거지. 뒤에서는 내가 더 숨쉬기가 힘든데. 자, 독일 검찰이 어제 28일 그저께다. 현대 기아차에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요것도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뜨끔하는 유튜버가 한 명 있죠. 있지도 않았던 압수수색을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식으로 노 사장을 이 세상에서 진짜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유튜버가 있어요.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디젤차 엔진의 배기가스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요. 자, 디젤차는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칠판 내용을 들어가면 됩니다. 자, 디젤차는요, 가솔린하고 좀 다르게 공기를 좀 많이 넣고 디젤 연료를 더 조금만 뿌리게 되면 일단 연비가 좋아지겠죠. 그 연료를 조금 뿌리니까 연료가 절감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는 뿌려야 되는데 일반보다 조금 적게 뿌려. 그러면 폭발을 더 세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폭파가 더 세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실린더 안에 폭파 온도, 산소를 많이 집어넣고 경유를 살짝 조금만 넣어서 이걸 잘 섞어서 고압으로 찍 쏴주면은 굉장히 큰 폭발을 일으켜요. 힘이 많이 나오죠. 연비도 좋아집니다. 대신에 실린더 안에 있는 이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질소 산화물로 바뀌어요. 질소 산화물은 사람 신체에 유해한 물질이에요. 높게 뜨지도 않고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 되는 거고, 너무 기름을 많이 넣게 되면 매연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적정한 연료를 분사를 시켜서 너무나 지나치게 실린더 안의 온도, 폭파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게 조절도 해야 되고, 배기가스 재순환 등을 통해서 그 트레이드 오프라고 해가지고 실린더 안에 너무 산소가 많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기술도 적용이 돼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폭파 온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럼 폭파 온도가 올라가면 세게 폭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무조건 좋을 줄 알죠. 기름도 조금 먹고 힘도 세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질소산화물이 많이 쏟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하게 연료를 좀 뿌려줘야지만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적정하게 연료를 많이 뿌려주기 때문에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포집 장치를 둬서 매연을 걸르게 하고 거기에 다시 기름을 또 뿌려서 L&T 버닝 방식으로 거기에 쌓이는 매연을 태워버리는 이런 장치들을 막 달아야 돼요. 이 DPF 같은 포집 필터에서 매연을 걸르기 때문에 엔진 출력도 덜 나오고 연비도 좀 덜 나오지만 배출가스에는 안 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차를 팔았어.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다시 바뀌어. 소비자들이 탈 때는 소비자는 뒤에서 매연이 나오는 걸 모르죠. 지수산화물이 나오는 거 모르잖아, 운전자는. 대기가 오염이 되든 말든 인체에 유해하든 말든 운전자는 뭐를 생각해야 돼? 힘이 좋아야 되고 연비가 잘 나와야 돼. 기름이 조금씩 줄어야 돼. 계기판 안에서는 기름이 조금씩 먹고 연비가 잘 나오면서 내 차가 힘이 센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야, 디젤차 내 거 되게 좋다? 힘도 좋은데 연비도 되게 좋아. 막 그러고 다녀. 지 차 뒤에서는 지수산화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디젤 게이트였던 거예요. 폭스바겐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조작을 해서 검사를 받을 때는 연료를 많이 집어넣고 출고해서 사람들이 사는 차는 연료를 조금 넣게 조금 먹게 해가지고 출력과 연비를 잘 나오게 한 대신에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게 했던 거예요. 이게 디젤 게이트인데, 자, 디젤차 엔진 배기가스 조작을 그걸로 한 거예요. 프로그램 조작을 해가지고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는 차를 이 도로에서 굴러다니게 만든 게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2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현지에 있는 현대 기아 자동차 사무실 8곳을 냅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통신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와 설계 관련 자료 등을 수사당국 소속 140명, 많이 들어갔어요. 수사당국에서 140명이 들어갈 정도니까 이번에 독일이 이거를 그냥 한번 찔러보기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검찰에 따르면 현대 기아 자동차와 부품업체 보르크바르너, 저는 모르는 업체입니다. 보르크바르너 그룹은 배기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 기아차와 같이 현대 기아 자동차의 보르크바르너에서 부품을 납품했어요.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보르크바르너가 델파이의 지주회사인 것 같아요. 델파이가 고압 인젝터라든가 디젤에서 그 고압 분사하는 인젝터 있잖아요. 연료 뿌리는 거, 주사기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로직을 델파이에서 자동차 회사에 공급을 하거든요. 또 다른 경쟁 회사로는 보시라는 회사가 있고요. 자, 독일 검찰은 사기와 속였으니까 대기 오염에 대한 주범으로 조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2020년까지 불법 조작 장치를 부착한 차량 21만 대가 수사 대상에 들어갔고요. 적발된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이 뉴스를 접한 차주분들이 내 차는 아니겠지. 만만의 콩떡이죠. 1100cc, 1400cc, 1600cc, 1700cc, 2000cc, 2200cc. 우리나라에는 요것들이 있죠. 요거는 이제 남미 쪽하고 독일 쪽, 유럽 쪽의 수출형 엔진인데 현대 기아 자동차의 전 모델의 디젤 엔진이 지금 다 조사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은 2008년부터 2015년 배출가스 규제 유로5 기준.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최근에 우리가 타는 디젤 차들은 한 5년 정도가 유로6 기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독일 검찰은 유로5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현대기아 자동차의 디젤 엔진을 찾아낸 것 같아요. 고객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검찰이 지적했어요. 유로5도 충족을 못했다라는 거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하면 현대기아 자동차의 디젤 엔진들은 치명적인 배출가스를 뿜어내고 있다고 봐도 돼요.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현대 기아 자동차 디젤 산타페라든가 소렌토라든가 그랜저 뒤에 있으면 눈이 매워갖고 눈을 뜰 수가 없다고.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 걸어놓으면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숨을 못 쉬겠어요. 근데 아무 문제 없대. 자, 아까 얘가 얘기한 대로 배출가스 시험 때만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에서는 작동을 제한하는 임의 설정을 적용했다. Why? 왜 임의 설정을 적용했냐? 왜? 임의 설정을 해놓으면 테스트를 할 때는 배출가스가 덜 나와요. 하지만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프로그램 로직이 딱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는 배출가스는 많이 나오고 연비와 출력은 올라가는 거죠. 차주들이나 자기들이 광고를 하고 차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좋은 세일즈 포인트가 되겠지만 지구의 환경오염과 인체 유독가스를 내뿜는 게 완전히 주범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거는 기업료. 그래서 폭스바겐이 그렇게 천문학적인 벌금과 배상금을 냈던 거예요.
2015년, 2017년 사이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이 터졌죠. BMW의 디젤 엔진들도 배출가스 속임 문제들 때문에 차종별로 판매 금지를 우리나라에서 시켰습니다. 폭스바겐은 2년이 넘는 동안 전 지점에서 차를 한 대도 못 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근무했던 모든 근로자분들 다 엄청 힘들어하셨죠. 아우디도 마찬가지로 차를 1년 넘게 차를 아예 대리점에서 차를 못 팔게 판매 금지를 때렸었어요. 폭스바겐도 당했고 벤츠도 차종별로 당했습니다. 스탈란티스와 르노 등등도 유럽에서는 배출가스 규제, 속임 문제로 문제가 돼서 벌금과 배상금을 다 물어냈었습니다. 대부분의 디젤 엔진 제조사들, 벤츠, BM,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과 푸조, 르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보시와 델파이라는 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의 제어 로직과 디젤 엔진의 연료 부사 자체 고압 인젝터 등을 공급받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과 연비가 비슷했던 겁니다. 이들의 차들이. 그러면 현대기아는 엄청난 기술로 정말 좋은 엔진을 만들었나 제가 한번 그 당시의 디젤 엔진 기준을 봐볼게요. 2016년도에 팔았던 폭스바겐 그룹의 2.0 디젤 엔진은 190마력에 40.8 토크를 냈어요. 2016년도에 팔았던 BMW의 2.0 디젤 엔진도 190마력에 40.8 토크를 냈어요. 이 두 회사는 타이밍 체인이라든가 밸브를 움직이는 그리고 캠샤프트, 엔진 블럭은 다를지 몰라도 연료 분사 장치라든가 고압 인젝터라든가 고압 레일이라든가 연료 레일, 분사 레일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어 로직은 대부분 다 보시와 델파이로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마력과 토크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왔었어요. 자, 벤츠는 2.2 디젤 엔진을 썼어요. 얘네도 2.0 디젤도 있는데 2.2 디젤 엔진이 주력으로 팔렸습니다. 170마력으로 마력은 낮추고 얘네들도 토크는 높였어요. 얘네는 엔진이 더 약간 부드럽게 도는 느낌이 나면서 두터운 토크를 내. 마력을 줄이고 토크를 높이면 차가 약간 더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벤츠는 2200cc를 썼어요. 자, 현대기아는 2016년도에 2.0, 2.2, 1.6, 1.7의 디젤 엔진들이 나왔었어요. 보면 마력과 토크가 비슷합니다. 오히려 마력과 토크가 더 높기도 해요. 자, 현대기아도 보시와 델파이로부터 여기 보면 보르크 마르너로부터 같이 부품업체와 같이 지금 독일 검찰로부터 현대기아차가 압수수색을 당했단 말이에요. 보르크 마르너는 델파이의 지주회사격인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같이 조사를 받는다는 건 보르크 마르너가 델파이의 지주회사니까 얘네 제품들이 여기 들어갔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비할 때 보면 얘네가 보시와 델파이의 인젝터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로직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마력도 비슷하고 오히려 토크가 더 높아. 그러면 얘네가 토크를 더 높게 썼다라는 건 폭파운도를 더 높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질소산화물은 더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현대기아 자동차가 디젤차를 그렇게 많이 팔았고 우리가 육안으로 코로 인체로 느껴지는 배출가스가 분명히 많음에도 왜 국토부는 뒷짐지고 아무 말 안 하냐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자, 독일에서 이렇게 수사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나라 국토부가 정말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도심에 돌아다니고 있는 현대 기아 자동차의 디젤차들 LNT 버닝 방식을 쓰는 것과 2018년 후반부터 들어갔던 요소수가 적용된 엔진, 요소수가 적용된 그 엔진도 현재 배출가스 규제로부터 자유롭진 않습니다. 왜? 2018년에 어쩌면은 요소수가 들어가는 건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저는 최근에 벤츠 BM들이 폭스바겐도 요소수가 들어가는 것도 판매 중지를 당했었기 때문에 현대기아의 요소수가 2018년 후반부터 들어갔거든요. 그 차들도 저는 전수조사가 돼야 된다고 보고 2018년 이전 그 불안자에서 CRDI로 바뀌고 CRDI 이후에 LNT 버닝 방식이 들어갔던 디젤차들 2010년 전후부터 2017년 18년 초반까지 팔렸던 LNT 버닝 방식을 쓰는 디젤 엔진들 뒤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는 그 디젤 엔진들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현대 기아 자동차를 미워해서 뭐 어쩌다 개인 감정 아니에요. 리뷰하고 제가 개인 감정을 왜 가져요? 우리나라의 환경을 위해서고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의 건강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온난화를 위해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우리 지하 주차장에서
포터라든가 뭐 스타렉스라든가 HG 그랜저라든가 뭐 투싼 옛날 거 산타페 좀 옛날 거 한 5년 7년 된 것들 시동 걸어 놓으면 매캐해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상가 지하 주차장 같은 좁은 데서 그게 다 질소산화물하고 매연하고 이산화탄소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국토부, 검찰, 환경부 제발 일 좀 하세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당신들의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